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딱 3가지만 바꾸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생 바꾸려고 막 비싼 강의 듣고 이것저것 찾아다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는 인생을 바꾸는 비결은 어려운 비밀 법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변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3가지 비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해라입니다. The Diary of a CEO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미국에서 가장 핫한 인플루언서이자 사업가 중에 한 사람인 알렉스 홀모지가 출연을 했어요. 근데 홀모지가 거기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건 택틱, 즉 전략과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한대요. 그런데 그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그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그들에게 필요한 건 택틱이 아니고 courage,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홀모지가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전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는 다른 콘텐츠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은 천재가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잡하고 완벽한 플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용기 있게 그냥 해보는, 행동에 옮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당연한 소리일 수 있어요. 왜? 아이디어나 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결과는 0이잖아요. 숫자가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0을 곱하면 그냥 0인 거잖아요. 반면 조금 부족한 계획이라도, 즉 아이디어의 가치 자체는 10, 9, 8 이렇게 적어. 그렇지만 실행에 옮기면, 실행을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면은 뭔가 결과가 어쨌든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족한 계획이라도 일단 실행해야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인생을 바꾸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냥 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실행을 주저할까요? 많은 경우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남들의 시선, 그리고 완벽주의가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어. 좀 더 완벽해지면 해야지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미루곤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뭔가 해봐야지 생각하고 있지만 몇 달째 미루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준비는 절대 안 끝납니다. 완벽한 시기는 절대 안 올 거예요. 해봐서 아시잖아요. 조금만 더 돈이 모이면 해야지 안 모입니다. 조금만 더 살이 빠지면 안 빠집니다. 당연한 게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도 없고 사실은 더 뒤로 가는 길입니다. 왜냐? 행동하지 않으면 후회가 커지거든요. 한 심리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잘못 행동한 후회보다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돼서 생각해보면은 내가 옛날에 그거에서 실패해서 그랬으면 안 되는데 이 후회보다 옛날에 그걸 해봤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도전해봤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말을 걸어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행동하지 않은 게 가장 큰 후회로 남는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므로 그럼 후회가 남으니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상처가 되다 보니 뒤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성공한 사람들도요, 완벽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하지 않은데 그냥 계속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크리에이터니까 잘된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90%는요, 채널 초반 영상 보면요, 정말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초반 콘텐츠 보면은 뭐야, 뭐 이런 걸 누가 굳이 시간 아깝게 보는 거야 싶은 사람 많습니다. 아니던데 내가 아는 크리에이터는 처음부터 갑자기 나타나서 혜성처럼 잘 되던데 그 전에 채널을 몇 개 말아먹었을 확률이 커요. 아니면은 꼭 채널을 했던 게 아니더라도 뭐 블로그를 했다거나 이전에 아무튼 콘텐츠를 만들어 본 경력이 있는 사람이 결국 잘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1위 유튜버인 미스터 비스트의 사례 유명하잖아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유튜브를 했습니다. 근데 구독자를 3만 명밖에 못 모았어요. 초반에는 영상 조회수도 형편없고 뭐 그나마 악플이라도 달리면 모르는데 그냥 반응이 없어. 주변에서 보고 뭐라 했겠습니까? 야, 너 그거 시간 낭비야. 너 그거 성공 못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미스터 비스트뿐만 아니라 잘된 사람들은 초창기 대부분 그런 말을 들어요. 그러나 잘된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뭡니까? 아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포기하는데 잘된 사람들은 그냥 계속해요. 미스터 비스트도 계속 그렇게 업로드를 멈추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도 조금씩 올라가면서 나중에 떡상을 맞이한 겁니다. 만약에
초기에 누군가 비판할 때 안 될 거야 라고 할 때 포기했다면 이런 성과는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부족해도 일단 부딪히고 실행하는, 그냥 하는 사람만이 성장의 기회를 얻는 겁니다. 기업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끈질기게 시도한 사람들이 혁신을 이루고 성공해요. 우리 보기에는 천재 같고 괴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천재라서 잘 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잘 된 겁니다. 천재의 아이콘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잖아요. 마냥 천재 같잖아. 근데 그거 아세요? 스티브 잡스 애플에서 쫓겨났었잖아요. 성과 안 나와서.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혁신적인 모습보다 좀 덜 알려진 게 스티브 잡스가 성격이 진짜 지랄 맞았대요. 고집불통에 성격 완전 괴팍해가지고 막 직원들 좀 마음에 안 들면 You are fired 하고 나가 이러고, 그리고 얼마나 고집이 셌으면 마지막에도 암에 걸렸는데 치료를 거부하다가 돌아가실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괴팍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패도 많이 했어. 애플에서도 쫓겨났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라는 회사를 창업했는데 이 회사도 망했습니다.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픽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잘 됩니다. 이게 대박 나고 그 이후에 픽사에서 쌓은 경험을 가지고 애플에 돌아와서 We call it iPhone 이라는 이 전설의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예요. 그럼 스티브 잡스의 삶을 봐도 뭡니까? 완벽했던 사람이 아니고 단점이 분명 있는데 그냥 계속한 거라고요. 우리는 실행을 미룹니다. 그리고 미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완벽해지면 해야지 라는 갖고 말도 안 되는 이유와 핑계를 대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완벽하게 준비돼서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들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처럼 그냥 해라는 건요, 모든 억만장자 잘된 사람들의 말과 책, 영상을 봐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반론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야, 그 사람들은 나보다 경제적 상황이 좀 나았겠지, 재능이 있었겠지, 뭐 아무튼 나보다 나은 구석이 있어서 나보다 걱정 없이 그냥 할 수만 있는 상황이었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1,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다시 읽는 책이 있어요.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인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도움과 위안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불멸의 위대한 작가들도 매일 나처럼 진흙탕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핵심은 의지다. 작가를 만드는 건 문장력이 아니라 어떻게든 쓰고자 하는 의지다.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탁 풀려나가는 실마리를 잡게 된다. 책에서 또 뭐라고도 말하냐.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사람, 남들은 다 잘 아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다. 걱정하지 마라. 남들도 잘 모른다. 모른다는 것이 핵심이다. 꼭 알지 않아도 된다. 그냥 앞으로 계속 가면 된다. 계속 실천해서 성과 내는 사람들이 뭐 상황이 좋아서 그들 인생에는 문제가 없어서 그 사람들은 해법을 다 알아서 문제없이 계속 할 수 있었냐? 아니에요. 문제가 많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다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냐 마냐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략과 스킬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략이랑 스킬은요, 맘만 먹으면 검색하면 다 나오는 시대예요. 요즘 퍼플렉시티 AI 써가지고 뭐 스마트 스토어 키우는 법, 유튜브 키우는 법 하면요, 좋은 말 다 나와요. 기술들 거기 검색하면 다 나와. 정보가 없고 전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핑계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미루고 있던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영상 준비하면서 바로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몇 달 뒤에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시작하면 그때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일단 시작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하셔야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발걸음이라도 일단 내디디면 상황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실행에 옮기는 순간 배울 게 생기고 기회가 생기며 무엇보다 이거 되네 라는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냥 해보는 용기, 이게 바로 변화를 만드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두 번째 간단한 습관, 바로 물어봐라입니다. 제가 좀 이상한 똥꼬집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물건을 사고 설명서를 안 봐. 그 전자제품 사거나 하면은 내가 조립해서 작동시켜 봐야 돼. 근데 옛날에 제가 애기 나가지고 이제 카시트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진짜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도 만져보고 막 버튼도 눌러보고 막 하는데 안 돼. 한 10분 20분 낑낑 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유튜브에 A 카시트 설치하는 법 찾아봤습니다. 영상 보고 1분 만에 해치웠어요.
저랑 비슷한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우리가 비단 어떤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 설치할 때만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혼자 머리를 싸매고 막 머리 아프면서 막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고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이미 매뉴얼이 존재합니다. 답이 이미 있어. 근데 답이 있는 걸 찾아보기만 하면 되고 누구한테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데 나 혼자 괜히 그걸 부딪히고 있는 형국일 때가 꽤 우리 인생에 자주 존재합니다. 그 고민할 시간에 사실 물어보기만 하면 1분이면 해결될 일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효율을 확실하게 높이고 변화를 만들고 싶다. 그럼 그때 필요한 전략이 뭐냐? 물어보는 겁니다. 레버리지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를 앞서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이 있다. 부모, 학교,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겪는 모든 문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이미 겪었던 문제들이다. 책에 쓰여 있지 않은 문제는 없다. 여기서는 책에 물어보라고 한 거지만 꼭 책이 아니어도 됩니다. 뭔가 막혔을 때 주위 동료, 선배, 멘토에게 질문 한번 던지는 게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기도 합니다.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특히 요즘은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대답 기깔나게 한다니까요. 퍼플렉시티 같은 거에 쓰면 그냥 출처까지 다 알려줘요. 우리가 아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도요. 자기가 다 처음부터 만들어내고 성취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도요. 투자를 처음부터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젊은 시절에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전설적인 투자자한테 배운 겁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그레이엄의 수업 듣고 졸업 후에는 그레이엄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직접 배운 거예요. 버핏은 그 배운 경험 덕분에 그레이엄의 투자 노하우, 수십 년 걸린 노하우를 몇 년 만에 흡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노력을 쌓아갈 수 있었던 거죠. 타인의 시간을 레버리지한 겁니다. 그 결과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자가 된 거죠. 우리가 과학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나요?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연구해 놓으신 훌륭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다 배우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발견했대 이거야 라고 공식 외우고 그러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앞서간 사람들의 연구를 참고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만유 인력부터 내가 발견해야 되잖아. 그게 말이 됩니까? 개소리잖아요. 말이 안 돼. 이미 누군가가 발견해 놓은 건 배워야 되는 겁니다. 교육계 옛날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발견학습이라는 게 유행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막 상황 만들어주고 너는 잠재력이 크니까 네가 스스로 노력해서 발견해봐. 공식을 안 알려주고 네가 고민해보고 네가 머리 아파보면서 찾아야 돼. 이게 한동안 유행했거든요. 지금 유행 싹 지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느려. 물론 그렇게 스스로 노력해서 창의적으로 발견해야 더 도움이 되는 거 있고 그렇게 하면 창의력이 커지는 거 맞아. 근데 그걸 모든 분야에다가 그런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빠르게 외우면 되는 건 그냥 외우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입식이 짱인 경우가 있다니까 분명히. 근데 하도 자기주도성, 창의성 이런 거 하니까 애한테 알아서 냅두고 공부해라고 하면은 그게 짱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면은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어떤 면에서든 우리보다 앞서간 선배들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이 수십 년의 시간을 쏟아부어서 발견해 놓은 거 배워야 돼요. 즉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한테 물어보든 인터넷한테 물어보든. 우리가 어떤 일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은 막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앞서 발견해 놓은 연구 결과 참고하지 않고 나 혼자 1만 시간 한다고 위대한 성취를 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1만 시간이란 거의 전제는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걸 참고하고 열심히 해야 그게 1만 시간이지 혼자서 하면은 10만 시간 연구해도 만유 인력의 법칙 못 찾을 수도 있다고요. 또 반대로 내가 혼자 끙끙하면 1만 시간이 필요한 것도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하면은 1000시간이면은 퉁칠 수 있는 일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다른 사람이 1만 시간을 들여서 발견해 놓은 놀라운 정보와 법칙들이 있어. 그걸 내가 1시간 들여서 배우면 내 시간 효율이 1만 배인 거잖아요. 물론 1시간 만에 그 많은 걸 다 배울 수는 없겠지만 핵심은 지적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팟캐스트 듣는 걸 좋아해요. The Diary of a CEO라고 영국의 유명한 팟캐스트 있는데 여기에 성공하신 분들 나오는 이야기 듣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거 듣는 거 좋아합니다. 앞으로 제가 한국판 그런 비즈니스 팟캐스트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책을 읽건 나보다 앞서간 사람한테 물어보건 상담을 받건 뭐라건 물어봐야 효율이 좋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물어볼 만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전에 첫 집을 장만하려고 이렇게 사는 거 말고 그 신혼집으로 전셋집 마련하려고 어디가 살면 좋을까라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걸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저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평생 1주택으로 사셨고요. 거의 한평생 특정 구, 특정 동을 벗어나신 적이 없어요.
어디에 무슨 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가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우리 동네뿐이야. 동네가 몇 개 없어. 그러니까 추천도 당연히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안에서 나오겠죠. 근데 제가 작년에 부동산으로 수백억 자산을 일구신 분과 이렇게 연이 돼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부동산 상담을 했거든요. 나중에 집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니까 제가 뭐 얼마 있고 소득은 어느 정도인데 어디에 집을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여기 이 동네들 아파트들 너가 매물별로 비교해보고 한 번씩 가보고 해봐 하는 식으로 그냥 가격대 맞게 투자성도 괜찮은 걸로 콕콕콕 집어주시더라고요. 가격대 올라가면 다른 데가 나와요. 그냥 서울 경기권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아는 분,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는 분한테 물어봐야 효과가 나오는 거지 잘못 물어보면 뒤로 갑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정보를 찾아보는 거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심지어 무료예요. 그런데 저는 무료보다 유료가 더 좋다고 생각하긴 해요. 유료라는 건 뭡니까? 강의를 듣거나 컨설팅을 듣거나 하는 거죠. 아니 요새 전 너무 웃긴 게 하도 막 강의팔이다 하면서 강의 파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엄청 안 좋은데 그거 볼 때마다 저는 지금 강의를 안 팔고 있지만 강의 팔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강 돈 내고 듣잖아요. 메가스터디에서 수능 강의도 듣고 해커스 토익도 듣잖아요. 근데 왜 강의를 팔면 안 되지? 물론 그거 있죠. 메가스터디 강사는 보통 막 스카이 나오고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 검증된 분들 실력 있는 분들이 영어 강의를 팔아 문제가 없죠. 근데 똑같아. 영어에도 똑같아요. 영어를 못해. 아예 스피킹이 안 되고 뭐 그냥 토익도 600점 맞는 사람이야. 600점도 안 돼. 발 사이즈 나와. 근데 그런 분이 있는 척하면서 똑똑한 척하면서 강의를 팔아. 그건 문제가 맞아요. 그건 문제가 맞는데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도덕성 문제지 이 영어 강의라는 시장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유독 온라인이나 SNS 뭐 특히 수익화 돈 버는 법 관련된 것들 강의들을 보면은 강의 시장이 형성된 지 얼마 안 돼서 사기꾼이 많아서 그런가. 어쨌든 그 이상한 강사들이 있다고 해서 시장 자체가 이상한 시장처럼 비춰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물론 사기꾼 많은 건 팩트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의나 어떤 유료 강의 프로그램 같은 거를 들으실 거면은 그래도 몇 년은 생존하신 분들 이제 나름 SNS 이 시장판에서 수익화 관련된 강의들이 생긴 지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잠깐 반짝하고 사라진 사람들도 있고 꾸준히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대표적인 분들 몇 분 계세요.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 배우면 비교적 안전하겠죠. 근데 어쨌든 검증된 분들한테 유료로 배우는 거 유료로 물어보는 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왜? 아까 소개해드렸던 알렉스 올모지가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수년, 수십 년 동안 어떤 업력을 갖춘 사람한테 그 사람의 핵심 노하우를 배우면 말 그대로 몇 년을 아끼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내더라도 그걸로 10년의 시간을 아낄 수 있으면 그건 당연히 이득인 거 아니냐.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훌륭한 분에게 배운다는 전제 하에서예요. 결국 핵심은 뭐냐?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혼자서 배우고 터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에 지식 자산을 최대한 끌어써서 지적 레버리지를 써야 합니다.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실패담, 성공담, 그리고 책에 있는 지혜, 인터넷에서 있는 좋은 정보들 이런 무궁무진한 정보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 배울 곳은 많으니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야 됩니다. 이 물어보는 것만 잘해도요. 우리의 인생이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인생을 빠르게 바꾸는 간단한 비결 세 번째. 집중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집중만 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집중만 잘하면 인생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요. 요즘 아무도 집중을 안 하거든요. 현대인은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 쉴 새 없이 쏟아지는 SNS 알림, 뭐 끝없이 쏟아지는 이메일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주의력이 하루 종일 산만하게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몰입할 줄 아는 사람이 드물어져요. 그러니 한 가지에 끈덕지게 집중할 수 있다. 이것만 해도 막강한 경제력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1시간, 2시간이라도 핸드폰, 메일, PC, 카톡 이런 거 한 번도 안 보고 쳐다도 안 보고 한 가지에 집중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오래되지 않았어요?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나 예전에 수능 공부는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나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한 거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집중이 없으면 아무런 성과도 낼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바꿔낸 수많은 위대한 성취들은요. 온전히 집중하는 순간에 나왔습니다. 뉴턴의 일화를 볼까요? 아이작 뉴턴이 살던 1665년에 런던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대학이 폐쇄됐습니다. 그러니까 23살이었던 뉴턴은 할 게 없으니까 시골 마을로 내려가서 혼자 고독히 연구했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환경인 거죠. 이 조용한 환경에서 뉴턴은 오로지 문제들만 고민할 수가 있었어요. 그가 시골에 있던 그 1, 2년 사이에 미적분학을 창안했고요. 만유 인력의 법칙의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시기를 보면서 뉴턴의 기적의 해다라고 부르더라고요. 대학 강의고 사회적 활동 이런 거 다 중단하고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던 고립되었던 시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지적 성과로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꿀 만한 위대한 성과들은 몰입의 시간 뒤의 결과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현대적 리더들도 똑같이 집중을 강조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그 유명한 생각 주간을 갖고 있죠. 1년에 한 2차례 정도 일주일씩 숲속 오두막에 틀어박혀가지고 외부랑 완전히 단절된 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즉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1995년에 빌 게이츠가 이 생각 주간에 작성한 메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터넷의 물결이라는 메모였다고 합니다. 그 메모에는 앞으로 인터넷 혁명이 산업을 뒤흔들 거다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대요. 그 아이디어의 기초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게 뭡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래서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때 만들어서 변화에 대응할 수가 있었던 거죠. 태블릿 PC도 게이츠가 이 생각 주간에 만든 아이디어에서 기초해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조용히 몰입하는 게 놀라운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대단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웹사이트에서 그냥 미국 직장인들,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이 글 기고하는 플랫폼에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쓴 글을 봤어요.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의 글을 썼냐. 자기가 한 달 동안 SNS를 끊고 오직 본인의 일에만 집중하는 실험을 해봤대요. 그 기간 동안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 아예 안 했고 이메일도 하루 딱 2번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프리랜서거든요. 그 사람이 프리랜서 경력 중에 가장 높은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당연한 게 우리가 스마트폰 스크린 타임 보통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지켜요? 제가 대충 다른 사람들은 핸드폰 얼마나 쓰는지 이렇게 이야기 많이 보고 하니까 만약에 내 스크린 타임이 2시간 이하다. 진짜 핸드폰 많이 안 하는 겁니다. 많이 쓰는 사람들은 하루 5시간 우습게 쓰더라고요. 근데 하루 24시간 중 뭐 8시간 잔다 치면 16시간. 그 중에 5시간 핸드폰 보고 있다? 3분의 1을 깎아먹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뇌를 3분의 1을 빼놓고 쓰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뇌를 전체 사용하는 사람, 즉 집중하는 사람과 딴 거하고 딴짓거리하고 집중 못하는 사람, 3분의 1을 빼놓고 3분의 2만 쓰는 사람은 결과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같은 주의 집중을 방해하는 산만 요소들을 배제하고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집중하는데 뭐 여러 가지 꿀팁이 있고 제가 영상에서도 자주 다뤘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집중할 수 있냐? 아주 간단한 팁 첫 번째. 딥워크입니다. 칼 뉴포트의 책 이름이기도 하죠. 칼 뉴포트는 그의 저서 딥워크에서 집중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는데 뭐 그냥 심플하게만 말하면은 일단은 시작점은 하루에 딱 3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라는 건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방해될 요소 다 치워버리고 한 가지에만 집중해봐. 폰 저기 구석지에 박아놓고 알람 이런 거 다 꺼놓고 인터넷도 차단해놓고 뭐 글을 쓴다든지 업무에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루 30분이라도 정말로 딥하게 집중하는 딥워크를 해봐라. 처음에는 10분만 지나도 몸이 근질근질할 겁니다. 스마트폰 생각나고 딴 생각 들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연습해서 10분, 20분, 30분, 40분 시간을 늘려갈수록 몰입 근육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몰입할 줄 아는 능력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야 돼요. 두 번째는요. 재미있다 생각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빌 게이츠의 회고록인 소스코드란 책을 리뷰했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빌 게이츠 이 사람은 집중해서 뭔가 어려운 거 푸는 거를 정말로 재미있다라고 여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빌 게이츠만큼 똑똑하다 이게 아니고 우리도 어릴 때 정말 재밌었다라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시절들. 그런 시간들은요 보통 집중했을 때예요. 특히 집중해서 난이도 있는 뭔가를 해냈을 때. 안 풀리던 수학 문제를 풀어버렸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잡생각 다 제껴놓고 공만 보면서 축구 뛰다가 몇 명 여러 명 제치고 득점했을 때 이럴 때 등등. 사실은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를 해냈을 때의 경험이 스마트폰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었거든요. 물론 힘은 더 들어. 그런데 이런 집중하는 일을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하기가 싫잖아요. 근데 그 집중의 재미, 집중해서 뭔가를 해내는 그 재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뭔가 집중이 필요할 때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그 행동을 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제가 최근에 적용을 해봤거든요. 제가 지금 최근에 책을 집필하고 있어요. 근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문장 한 문장 잘 쓰고 싶으니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혀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 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언어를 일부러 바꿨어요. 빌 게이츠 책 읽고 나서 아니야. 나는 지적 챌린지, 지적으로 뭔가 해내는 거를 제일 즐기는 사람이야. 재밌다 하니까 진짜 완전 재밌어지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더 집중해서 해내는 재미가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딥워크를 훈련하고 재미있다 생각하는 식의 훈련을 통해서 산만함을 이겨내고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삶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 살펴본 세 가지의 변화 전략을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인생은 뭔가 거창한 비밀 법칙을 알아야 바뀌는 게 아니고 단순한 변화와 습관을 실천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미루지 말고 그냥 하기. 고민한다고 완벽주의에 빠져서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해라. 성공한 사람들은 완벽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해도 그냥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 물어봐라. 이미 내가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그렇기에 지적 레버리지를 사용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터넷에 물어봐라.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어라. 마지막, 집중해라. 집중력을 상실한 시대다. 집중하기만 해도 그 자체로 경쟁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실천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인생 100% 바뀐다라고 장담합니다. 장담해요. 왜? 여러분 어떻습니까? 셋 다 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시죠? 원래 뻔한 게 제일 어려운 거. 왜? 이거 사실 한 번만 실천해서 인생 바뀐다. 그러면은 쉽죠. 그냥 한번 해볼 수 있고 한번 물어볼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는 꾸준히 해야 돼요. 한 번 실행한다고 인생 바뀌는 거 아니고 한 번 물어본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고 한 번 몰입 잘한다고 한 번 집중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지속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걸 이걸 꾸준하게 실천한다?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실천하는 과정을 조금 더 즐겁게 친구와 함께 간다는 마음으로 함께 가실 수 있도록 저도 좋은 컨텐츠를 계속 제공해 드린다 라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제가 이런 영상과 같은 좋은 인사이트 이메일로도 보내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고정 댓글에 있는 뉴스레터 신청 링크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면은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글로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